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스타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윤 대통령 녹취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며 정치권 파장이 거셉니다. 야권에선 공천 개입 물증이라며 탄핵과 하야까지 거론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 또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을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축하 전화 덕담으로 건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튜디오에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 공방 속에 자정이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윤 대통령 녹취와 관련해 덕담 수준의 통화를 갖고 문제 삼는 야당이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정 실장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오찬이 있었죠.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예. 그 오찬에서 대통령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한 기억이 있다라고. 그 이후에 참모진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 같고요. 운영위에서 이렇게 공격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미 짐작을 했었고 이제 공격적으로 맞서자.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뭐 정치적 도의적까지 어떤 문제를 따지기 전에 어쨌든 지금 운영위의 하루 동안은 이 야당의 공세에 맞서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되 국민들에게 보다 더 설득력 있는 후속 그런 어떤 뭐 해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어떠냐라는 게 당시 그 참모진들의 결론이었고 어저께 그 보시다시피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어떤 뭐 상임위 뭐 활동 국정감사 때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그 배경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대통령실은 이 경선 이후에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죠.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 녹취가 공개되면서 홍 전 의원님, 네.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거짓말로 드러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짓말이라 하기는 조금 보기가 좀 애매한 것이 결국 이제 대통령의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경선 이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구체적인 사안과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아마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통화가 하는 걸로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실의 해명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녹취는 지금 현재 분명히 이제 불법 그리고 조작 어떤 녹취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후폭풍이 상당할 거라고. 왜냐하면 일단은 명태균 씨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의 어떤 녹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불법적인 상황이고 명태균 씨 본인 이야기도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런 부분이 지금 잘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소리규명연구소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런 부분에 근위 있는 연구소가 이 세 개의 음역대가 다른 목소리가 편집되면서 그 사이에는 인위적인 어떤 바람까지도 넣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법 편집 어떤 조작된 어떤 그런 의혹이 있는 이런 어떤 녹취물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공세를 피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은 중간에 관계를 끊었다고 하면서도 김 여사는 그러지 못했고 윤 대통령은 이걸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국감의 증인으로 나온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는 명 씨가 대통령과 계속 통화한 것으로 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다루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강혜경 증인 네. 경선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 11월 이후죠. 2022년 5월 사이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가 있었다는 말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두 분 중에 누구하고
의혹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계속 연락을 해오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누구하고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은 아니고요. 중간에 대통령하고도 연락이 계속 이제 오고 갔었는데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선을 걷고 그 이후로 이제 김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 네, 강혜경 씨의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는 명 씨와 선을 그었는데 김건희 여사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최 교수님, 네.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 이 달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했던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달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뭔가 요청을 하는 거 달랬다고 하면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하지 않겠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아무 근거도 없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뭘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달랜다는 차원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달랬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제 어떤 녹취가 나올지 몰라요. 뭐 명태균 씨도 그렇지만 민주당에 제보된 녹취가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당선 이후 그리고 당선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에도 녹화나 아니면 녹음이나 아니면 통화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저는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정진석 실장은 취임 이후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9일 날까지만 딱 통화하고 10일 이후에는 한 번도 통화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그럴까? 그거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증거가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녹취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나오면 또 그다음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짜깁기 문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 음성으로 해줘라라는 단어 있잖아요. 공간에서 가지고 왔더라 이 단어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만 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 문제만 가도 국민들은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밝혀야지 이런 식으로 그건 그냥 위하며 넘어가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 이것도 저는 논란이 된다고 보지만요.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정진석 실장의 말에 저는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얘기입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해명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큰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까지도 말씀 주셨지만 국민의힘, 민주당이 공개한 대통령 육성 파일이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에 등장하는 명태균 씨도 전혀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녹취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잘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워딩이 잘렸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유세기관 중에 수고했으니 해주라는 말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된다. 크게 세 구간에서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으로 편집됐다고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편집 안 된 부분을 통으로 끊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여당에서는 세개 파일이 짜깁기 편집된 것 같다. 한 연구소가 분석해보니 이렇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의심스러우면 다 틀어보자라고 했는데 여당은 이에 대해서는 또 원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이 녹취 조작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녹취의 전체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중간에 혹시 편집이 있었는가 이런 의문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실 그런 그 의혹 제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 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 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당이 이거를 재생을 거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짜집기의 여부를 떠나서 이미 나온 말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하는 말이 당에서는 말들이 많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때 통화 시점이 5월 9일 2022년인데 그 다음 날이 공천 발표 날이었거든요. 네. 공천 발표 날 바로 전날이고 그다음에 또 알려지기로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가 다 공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당에서 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은 뭐냐? 그렇게 말들이 많았다는데 그럼 어떻게 공천을 받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오히려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고 당에서 알아서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개입해서 혹시 당에서 말들이 많은데 뚫어낸 거 아니냐 이 의심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어차피 공천은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한 거란 입장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작정한 듯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속임하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거짓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게 달라집니까? 그리고 이준석 보세요. 대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네? 김영석 공천한 아니 거 천하람 의원님은 들어보세요.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랑 저에 새벽 대해서 4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찰에 제가 가서 홍매와 같이 신상방송으로 씹었잖아요. 하겠습니다. 지금 저랑 네? 싸우자고 나오신 겁니까? 과도하세요. 왜 언성을 높이고 그래요? 시간 왜? 중단해 주세요. 천하람 의원님 명태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네? 말씀이세요? 대통령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잠시만요. 이준석 그리고 대표가 새벽 4시에 물타기하고 경찰에 사찰에 가서 홍매와 쫓겨나기 씹었잖아요. 직전에 이준석 대표가 비서실장.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국민 앞에 잘못한 거는 제대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네, 정 비서실장과 천하람 의원 감정적으로 치닫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준석 의원 SNS에 어떤 입장을 남겼냐면요. 자기를 팔아 변명하려고 하느냐, 바로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었는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개혁신당에선 왜 이 사안에 우리를 끌어들이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개혁신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하고 천하람 의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개혁신당 전체가 아니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당대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선거든 당대표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거든요. 공관위에서 공천을 다 명단을 갖고 오면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최종적인 책임은 어쨌든 당대표가 지게 돼 있으니까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의 책임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지금 강혜경 씨가 증언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그 전에 증언한 것들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와서 이준석 대표가 김영선 후보를 전략 공천 해줄 테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이기는 후보의 여론조사를 갖고 와달라 했으니 그걸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강혜경 씨의 증언이 있거든요. 이게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마치 당시에 그 김영선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라는 그런 명태균 씨의 어떤 전언이 있었거든요. 그다음 천하람 의원은 왜 연관이 되냐면 공관위원이었습니다. 공관위원이요. 공관위원은 전략 공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후보로 결정이 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물론 정진석 비서실장이 의원이 지금 저렇게 질의를 하는데 맞물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니 대표와 공관위원이 실질적으로 김영선 의원의 전략 공천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양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정감사 시작 전에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까? 심각하다고?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기일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일본 기시다 전 총리도 그리고 유럽 정상들도 지지율이 높지 않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심각하게 보고 있죠. 심각하게 보고 있죠. 사실 20%가 깨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TK에서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 더 떨어져서 18%라는 갤럽의 발표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이제 반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하고 별개로 해서 이런 어떤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좀 본다면은 일본의 사례라든지 유럽의 사례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 카드를 어떻게 반전시키기 위한 어떤 고민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실에서 지금 현재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 지지율
좀 놀라웠습니다. 보수 정권의 버팀목 보수의 심장이죠. 대구 경북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 18%로요.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네, 홍 전 의원님 다시 여쭤보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최근에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을 지금 현재 누르고 있는 것은 경제적 상황이 뭐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좀 어려운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 특히 최근에는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명태균 씨의 어떤 이슈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좀 현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실망시킨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지금 한동훈 대표와 있던 갈등 문제도 지금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지금 똘똘 뭉쳐서 민주당 이런 탄핵 공세에 맞서 싸우고 또 국정을 정말 열심히 좀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갈등과 다툼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특히 우파 보수 지역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많은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지지율을 올리는 해법도 이 두 가지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랑 다르게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 이번엔 53%로 대통령 지지율의 3배 수준입니다. 대통령이랑 여당 지지율 추세가 갈렸습니다.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 디커플링 현상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기대감은 그래 접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것도 저는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잠깐 침묵하고 있어요. 뭐 말로는 상황들을 좀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대통령실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뭐 입장을 주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되려면, 예전에는 같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이제 디커플링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 어느 정도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 지금의 사안,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계속 가지 못해요. 네. 다시 동반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국민의힘 앞으로 선거를 2번이나 치러야 돼요. 지방선거도 해야 되죠. 대선도 해야 되죠. 언제까지 계속 대통령실 눈치만 볼 겁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대통령실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에 가장 높아요. 지금 부정평가의 이유를 보면. 그 부정평가의 이유가 가장 높은 이유가 김건희 여사 건인데, 그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 여론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혐의 계속 처리하잖아요. 아니, 기소도 안 하고, 이재명 대표에서는 기소 4건이나 해서 재판받고 있고,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 명태균 씨 관련한 문제 정말 총체적인 위기예요. 네. 그러면 당이 정말 주도권을 쥐고 이 난국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려면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대통령실에 쓴소리 하면서 잘못된 부분 바로잡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당이 주도권을 갖고 전국을 끌어나가야 돼요. 근데 저렇게 끌려다닌다는 모습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기회는 왔다. 디커플링이 확실히 일어나서 국민의힘이 다시 대한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선을 긋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오락가락 적당히 하고 빠지는 거 말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서 문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오늘까지 4흘째 침묵 중입니다. 친한게도 방어를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주말까지 대통령실 대응이랑 여론을 좀 지켜보고 월요일쯤에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나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렇게 사퇴 추이를 지켜보는 것은 녹취록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혜경 씨와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운전기사라고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녹취록을 지금 입수했다라고 하고, 비공개한 녹취록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서지 않고 있는 점. 두 번째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언제나 뒤늦거나 혹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명태균 씨와 통화를 2번밖에 안 했다라는 첫 번째 그 대응이,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녹취록을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5월 9일까지도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금 현재 어떤 대통령실의 대응이 과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이 나서서 방어를 해줄 수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민주당의 어떤 또 다른 어떤 폭로를 지금 지켜보는 것인데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겠죠. 분명히 앵커 말씀하셨듯이 월요일 날은 뭔가 당대표로서 이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은 확실하게 어느 선까지 맞느냐에 대한 보다 네.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몇 번 만났다, 언제까지 연락했다 여기 선에서 그치거든요. 네. 실제로 창원 산단이라든지 뭐 앞으로 문제가 제기될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선을 그어달라. 선제적으로. 그것이 확실히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아니하다가는 몇 번 만났다를 갖고 계속 방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의 어떤 요구 그리고 당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